네, 박종현 판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많이 눌러주시고. 자, 국민의힘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신동욱 의원의 서울시장 거의 그 출사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신동욱 의원과 안철수 의원과의 대결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서초 을이 비잖아요. 예. 거의 지금 마음속에 장동혁 당대표의 마음속에는 신동욱 최고가 가득 차 있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만약에 후보가 되면 이제 네. 그 사퇴하는 게 맞고요. 예, 거기 뭐 서초 또 을. 지도부에 뭐 또 있잖아요. 지도부에 김민수도 있고 뭐 여러 예. 그런 분이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서초 을에? 그렇죠. 서초을에 김민수 최고가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은 성남 그 분당 뭐또 그것도 이게 전국구인데요, 뭐. 아니, 전국구 인기 있는 분들은 아 잠깐만 이거는 당내 얘기니까 네. 이렇게 막 이름 검명하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썸바디가 나온다 이 정도지. 네. 뭐 특정인을 검명하면 이게 개인 의견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방송에서. 네.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그러시면 안 된다. 아 그렇잖아요. 무슨 전국구예요. 그러니까 예. 전국구 뜻이 뭡니까? 배현진 의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배현진 의원. 자, 이제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가 이제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본안 사건 판결할 때까지 이게 이제 배현진 의원의 징계 당원권 정지 1년이잖아요. 효력정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도 이번 달 중하순쯤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윤석 대변인. 자 정당의 어떤 사무에 대해서 법원이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이거 뭐 인용 안 될 거란 예상이 뭐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배현진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아이 사진 그것 때문에 그렇죠. 뭐 네. 아동에 대해서 뭘 했다 이거 이 윤민우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언어도 순화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뭐 당내 정치가 아닌 다른 걸로 올린 징계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징계가 어떻게 시작됐냐 그건 떠나서. 아동 학대다 뭐 이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법원이. 그럼 그 얘기는 법원도 이 징계가 되는 과정까지 봤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절차를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가처분을 인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장동혁 지도부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와 뜻을 같이 하는 일부 뭐 위원장이 됐던 당협위원장이 됐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도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결정 이런 것들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책임이라 하면 물러나야죠. 몇십 년 된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가장 많이 집권을 한 정당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지도부와 윤리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도부 윤리위 다 물러나라. 당연히 물러나야죠. 당연히 물러나야 됩니다. 네, 물러날 지도부면 처음부터 그런 결정했겠습니까? 좀 화답을 해줘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법률가 아니니까 네. 이제 법적으로 해석 드리기보다 그냥 상식, 그냥 일반 사람의 네. 상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배현진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 정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건 당원과 지지자들이 뭐 선거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징할 일이지 이것을 윤리위에 제소해가지고 이것을 선거 앞둔 서울시당 위원장을 이렇게 1년 당원권 정지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들이 굳이 예상을 해보면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하고 이 배현진 의원하고 두 개의 이제 징계권 가처분 그 소송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배현진 의원은 그래도 조금 기각될 확률이 높고 그나마 이제 김종혁 전 최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것도 사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본인이 다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정당이고 제대로 된 지도부라면 어떻게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해명이 필요할 거고 또 필요하다면 또 이제 이런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책임지는 모습은 당내에서 현역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판결문을 뭐 지금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인용. 그런 게 그 언론 보도나 또 이게 취재 그때 주장을 종합해 보면 예. 윤리위에서 이제 징계할 때 다 서류로 이렇게 문서로 며칠 전에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SNS로 요즘 뭐 카톡이나 이걸로 그 송부한 게 이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이걸로 아마 인용되는 걸로 전 듣고 있어요. 지금 판결문 제가 지금 들고 있질 않지만 파악한 거로는 현재까지. 그렇죠. 들었어요 변호사인데.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절차적인 어떤 SNS로 보내 이건 문제지
징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처분 아무 실익이 없는 게 절차가 있으면 절차만 다시 거쳐서 다시 문서로 보낼 거예요. 그럼 이게 똑같은 1년 해도 네. 그럼 이게 법원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아마 징계할 겁니다. 그 절차 또 거쳐. 징계한다고요? 아니 SNS로 보낸 게 잘못이라면 절차하자라면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제가 그렇게 들었으니 예. 그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문서로 안 보낸 게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판사 스타일상 내용 가지고 안 따집니다. 정당 내부에. 우리끼리 뭐 1년 정지하든 6개월 정지하든 정당의 자율성이 문제고 절차를 따지거든요. 판결 한번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추정하기는 아까 대변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처분 사건에서 이제 징계 사유가 있냐 없냐 이건 정당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여서 예. 판사가 웬만하면 끼어들지 않아요. 예. 근데 이런 걸 가처분을 인용해 줄 때는 무조건 절차 위반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당헌 당규가 있는데 당헌 당규를 자신이 위반했다는 거는 명확하니까요. 그거는 예. 판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뭐 SNS로 통지했다, 윤리위 당일 내에 뭐 서면을 줬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됐을 거고 이건 지도부에게 굉장히 타격이 큰 게 얼마 전에 그 시위할 때 저 집회할 때도 뭐 집회 신고를 안 해가지고 개망신 당했잖아요.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침묵 행진. 예, 이것도 이런 거를 갖다 통제하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공당이 예, 공당이 이런 걸 현역 의원을 징계하는데 그럼요. 자신의 당원 당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이 행정이 엉망진창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예. 이걸 또 다시 구색을 맞춰가지고 또 징계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저는 입을 거라고 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는 네. 이게 빨리 됐을 경우에 입는 피해가 막대할 경우에 그렇죠. 법원이 가처분 인용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일 경우에. 자, 근데 배현진 지방선거죠. 의원이 예.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 직무를 제대로 그러니까 안 했을 경우에 바뀌어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 당이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고 또 판단한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배현진 위원장이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당원권이 회복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도혁 지도부의 구상이 이제 다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뭐 50만 이상 뭐 시군구에 대해서도 그 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까지 지금 해놨는데 배현진 위원장이 서울시당 위원장이면 어쩔 수 없어요. 시당 위원장이 시당 공관위를 구성을 해요. 당연히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조정훈 의원이 배현진 의원과 경쟁해서 그 자리에 가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인재 영입 위원장 하면서 인재 영입을 하고 있죠. 네, 그 조 의원이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이에요. 서울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그 서울 선거를 이끌 사람에게 징계를 때려서 이게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 이 지도부가 맞냔 말이에요. 어느 당의 지도부냔 말이에요. 그 지적을 안 하겠습니까, 당원들이? 근데 이제 예. 그러한 생각들을 저는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수영 변호사는 뭐 당의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라고 했는데 저는 엉망진창이 아니라 저는 사무처 당직자들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업무 태만으로 저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약간 혜태? 네. 그러니까 태업, 우리 내란 태업. 때 많은 태업. 공무원과 그 군인들이 소극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 가지고 막았던 것처럼 저는 그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몇십 년 정통의 보수 정당인데 사무처 당직자들이 A, B, C가 다 있는데 아니 무슨 SNS로 그런 것을 보내고 그게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 봐요. 그런데 이거 옛날에 이준석 가처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게 제가 알기로 한 번 이준석 이겼어요. 맞아요. 예. 인용됐다가 나중에 새로 뭐 비대위 구성하고 이러면서 절차를 고쳤잖아요. 예, 예. 이게 하자 치유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다시 졌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도 이게 그냥 다시 징계한다니까요. 제가 보기에 절차적인 하자로 이게 가처분 인용됐지. 예. 어린이의 그 인격권이나 명예 이걸 침해한 게 1년이 가혹하다 이렇게는 판결 못 써요 판사가. 저도 법조인이고 예. 판결 보면 알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이게 그냥 카톡이나 이런 거 다 해도 송달이 됐고 배현진이 출석해가 소명했거든요. 예. 그런 거는 이게 봐줬는데 너무 엄하게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 서면으로 며칠 전에 보내라. 왜 당일날 서면이 도착했냐? 그 전에 왜 카톡 보냈냐? 아마 이런 내용 같아요. 근데 이제 배현진 의원이 근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법원의 결정 존중하면서 이제 서울시당 공관위 절차를 이제 다시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90일 정도 남은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당 의원이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니 하지 마 하고 또 징계 절차 진행한다. 윤리가 또 할 거라고 야 저는 그러면 이게 공당으로서 이게 적절한 절차하자니까.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자, 이건- 네. 이게 예. 맞는 거냔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당 방해하러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발 망해라.
공천 작업 제발 좀 제대로 못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징계를 반복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차 얘기 말고 판사가 엄하게 봤다 이준석 징계 얘기한다 이거 맞지 않죠.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해서는 징계건으로 가처분된 게 아니에요.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문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5명 중에 4명 사퇴할 때 비대위가 들어온다는 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예. 당 대표가 물러나냐, 지도부가 붕괴돼서 지도부가 비대위로 바뀌냐 마냐의 것하고 이 징계권을 어떻게 동렬해 놓고 비교를 합니까? 법조인이신데. 예, 강소영 변호사님. 근데 앞으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 당 지도부가 예. 연달아서 한동훈과 동행한 의원들 징계하려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지난주 대구에 예, 윤리위 8명. 네, 또 부산 간 사람 또 부산 가는 대로 또 이제 징계 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이런 움직임들이 다 제동이 걸릴 거예요. 이게 당내에서는 어쨌든 판결의 논리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고 승패가 결국 제일 크게 메시지로 남기 때문에 예. 당이 이런 식으로 징계를 남발하는 것이 옳으냐 그 여론은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럼 자 이 상황에서는 뭐 친한계든 뭐 대한감이라든 이런 분들이 장동혁이 휘두르는 징계권과 이를 추동하고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위축돼가지고 지금까지는 좀 관망했다면은 예. 지금부터는 골기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눈치 보지 않고 아하. 징계할 테면 해봐라. 아하. 이제는 징계를 해도 법원에서 또 가고 또 논쟁이 되고 정치적 후과는 다 당신들이 감당해야 될 테니까 예. 지금부터는 더 세게 가자는 신호탄으로 저는 이 사건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어쨌든 간에 장동혁 대표가 처음 대표로 선출됐을 때 아하.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음. 나름대로의 어떤 현역 의원들과 우리 뭐 언더찐윤 뭐 이런 분들이 좀 장동혁 대표를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도 이제 장동혁 대표를 선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든다면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서울시장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조용한 분위기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냥 장동혁 지도부 지방선거 끝나고 다시 전당대회 열고 내가 그럼 당대표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장동혁을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그 주변에 있던 분들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껴야 되고 저도 사실 최소한 지방선거는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장동혁 대표가.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뭐 8명까지 만약에 징계를 해버린다? 아. 그러면 저는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선거 전에 저는 내려올 수도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8명까지 징계는 안 할 거고 저는 그래 봐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우재준 최고위원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분은 이게 지도부잖아요. 당이 지금 필리버스터하고 이게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예. 지도부 최고위원이 그걸 대구 내려가서 대구가 제명당한 지역구잖아요. 제명당한 사람에게 따라다니면서 쫄쫄쫄 그게 뭡니까? 정말 이게 부끄럽죠. 따라서 한 명 정도는 뭐 시범적으로 어떤 징계에 놓을지 모르겠고 예. 나머지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에 가게 되는데 자, 어떤 메시지가 좀 준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구포시장을 먼저 가잖아요. 부산. 예. 네. 예. 일단 시장 상인분들을 향한 얘기를 분명 하실 거예요. 그게 꼭 구포시장에 계신 분에게만 해당된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함의를 품은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금정구에 있는 온천천이라는 곳에서 이제 걷기 여러분들과 지지자분들과 예, 하는데 그냥 걷기만 하는 건 아니죠. 금정구를 왜 가냐? 비대위원장 끝나고 당대표 됐을 때 24년도에 당대표 된 상태에서 그때 보궐선거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때 금정구청장 선거가 있었고 그때 이겼잖아요. 기억나죠? 많이 예. 지다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이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당시에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한 메시지를 냈어요. 예. 그러면서 확 바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거다. 예. 그러면 징계 관련 메시지도 낼까요? 오늘 이제 오늘 이 그 상황이 변진은- 벌어졌으니까 예. 벌써 메시지를 아마 올리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국민의힘 얘기했고요. 자, 한 10분 남았는데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아름답죠. 아, 민주당이 아름다워요? 네, 좋습니다. 뭐가 좋아? 자, 인천 계양을 여전히 아름답습니까? 아, 그 얘기 하시려고요? 예, 예. 아, 예. 인천 계양을 오늘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박성태 뉴스쇼에서 인터뷰했는데 네. 명확하게 입장 말씀 안 하시는데 오늘 오후에 네. 정청래 당대표 만나가지고 네. 이제 당 처분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아름답게 교통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만약에 이제 그 선택지가 계양을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뭐 어쩌겠습니까? 경선을 하든 뭐 피 튀기게 또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예, 생길 예. 수도 있는데 예. 아시다시피 선택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예. 정청래 당대표의 정치력과 정무적인 감각이 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송영길 전 대표가 체면 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뭐 어디론가 가고 또 대통령의 입이었던 김남준 전 대변인도 아름답게 전혀 뭐 체면 구기지 않고 또 어딘가에 안착을 할 수 있게 예. 이것을 가운데서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 예. 만약에 교통 정리가 안 돼서 갈등이 생기면은 저는 오히려 두 분에 대한 입장보다는 네.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조금 싫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내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에게 조금 제대로 된 어떤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대통령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까지 나름의 헌신을 했던 분이다라는 예.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또 김남준 대변인은 대통령을 상징하는 또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또 망가지면 사실 또 대통령의 또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아름답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정치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김남준한테 계약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분은요. 예. 다른 지역에 연수나 가면 어려워요. 당선을 위해서는 예. 근데 남아야 송영길은 인천시장도 했고. 했고 여러 번. 그러니까 이제 연수에 가도 돼요. 어. 근데 설득할 때요.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다음 잘 들어볼게요. 아마 이게 대통령실에서 네. 송영길 달랠 때 네. 정권이 있으니 아마 저는 총리직까지도 제안할 수 있다. 이게 제 추측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김민석 총리가 8월 달에 예. 정청래 전대 대표하고 나가니까. 전대 나가면 아하. 총리가 필요한데 예. 송영길만한 카드가 안 보입니다. 무게감을 봤을 때 무게감은 오선에다가 당대표에다가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이번에 설득해서 예. 김남준 주고 다음에 배지 달아서 예. 다음에 총리까지 안 되면 뭐 장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인천 이걸로 연수 플러스 총리직 제안 총리직 8월 이후에 저는 그래 봅니다. 김민석 대안은 서정욱 변호사님이 예. 우리 민주당의 정서를 몰라.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하마평을 내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이 돼요. 근데 저희 민주당 정부는 하마평 오르잖아요. 거의 안 됩니다. 그냥 발목 잡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면 오히려 네, 안 돼요. 가만히 계셔라. 네, 가만히 계셔라. 아니, 그리고 제 말이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뭐 개입을 해서 달래고 예. 다음에 총리 줄 테니까 일단 연수로 가고 정리를 하는 모양새 절대 안 할 거예요. 청와대가 윤석열 때처럼 절대 그렇게 개입 안 합니다. 공천에 대해서. 뭐 정무수석 어떻게 통해서 잘하세요? 그러니까 정무수석 통해서 메시지가 어느 정도 전달되는 정도는 있어도 네. 그러니까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갈등이 안 생기게 이 네. 정도는 있어도 예. 구체적으로 총리직을 얘기하면서 공천에 대해서 줄 테니까 양보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도 전혀 다른 거고요. 예. 뭐 어떤 방식으로든 조율은 했겠죠. 어제 뭐 치맥 회동도 하시고. 어제 이제 예, 한준호 한준호? 의원, 그러니까 경기지사에 도전한 한준호 의원, 그리고 개항을 재보궐선 출마 준비한 송영길 전 대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렇게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사진 나가고 있는데, 예, 그렇죠. 이제 이한주 전 원장도 음. 갔다고 저 뒷모습 있네요. 저게 이재명 대통령만 빠진 거지. 예. 그 무슨 의사가 전달되고 어디로부터의 의사가 전달되겠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저렇게 사진까지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일부러 알려져라고 사진까지 그렇죠. 뭐 청와대가 개입을 안 하게 뭘 안 해요. 그럼 정무석에 왜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럼 정치를 안 하는 거지. 제가 듣기로는 정리가 된 걸로 들었어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송영길 대표가 연수로 연수 그래요? 갑으로 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어제 예. 저녁만 해도 또 예.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 하고 또 막 그러고 치맥했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지. 그 치맥하면서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어두운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진. 아니, 저 아침에 맞죠? 우리 윤 대변인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저희 당의 일을 제 입으로 뭐 이렇게 거론하는 예, 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예, 예. 근데 저는 어제 저 치맥 회동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예. 한준호 의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네. 경기지사에 예, 경기지사 그러니까 뭐 치킨을 많이 이재명- 먹었어요? 원래 저희가 장사 잘 되는 곳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가장 가까우신 분들이 딱 옆에 있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 마치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네. 어떤 교통 정리의 뭐 시그널처럼 보이는 거지만 네. 사실 또 은근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준호가 돋보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저는 어쨌든 저 대통령과 가까우신 분들이 저렇게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당내에 송영길 고생했다. 우리가 제대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정서를 네. 저는 그 제대로 좀 친명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다? 듣기로는요. 아, 어디서 이렇게 많이 어디서 민주당 들었어요? 패널들한테, 어디서 들었어? 민주당 패널들한테. 아, 민주당 패널들한테. 근데요, 그 정원하고 한준호하고 좀 다르대요. 정원호는 이게 대통령이 띄우니까 아, 확 여론이 떠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한준호는 대통령이 띄운 거 맞죠? 감사장도 주고 네. 지금 어제 치맥도 있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안 뜨고 있다. 아. 그래서 고민이다. 아. 김동연 지금 제가 본 거는 이게 여론 언급하는 게 아니고 저는 김동연 추미애가 좀 앞서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아직까지. 예. 그래서 한준호까지도 과연 대통령이 픽해서 경기가 될지 아. 그거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아,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자, 이러면서 우리 또 강수영 변호사님께서 대구 민심을 전해주시면서 아, 네. 그 지난주에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 출마 가능성 좀 낮다고 전망하셨지 않습니까? 아, 저전히 한 주가 지난 상황에서 같은 마음이십니까? 네,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저는. 잘하세요? 우리 그 강수영 지역에서 변호사님. 이제 정가에 있는 네. 이제 언론인들의 취재에 언론인들이 따르면 김부겸 총리 취재가 안 된대요? 예, 아직까지 화답이 오지 않, 연락이 잘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변수는 변수는 홍 시장의 코멘트 이런 게 아니고 그 아, 이분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어떡해요? 아, 제가 좀 싫어합니다. 그분을 죄송해요. 아, 이거 방송으로 크게 되실 분이네. 선명하게 방송하는 얘기 좀. 좀 신안이 많네요. 친하니 맞아. 치킨 먹으러 가요. 깐부 치킨 드세요 가서. 아, 이게 아니라 이게 네. 그 당 지도부에서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출마를 갖다 인위적으로 막든지 네. 뭔가 공천룰을 갖다가 엉뚱하게 하든지 하여튼 불공정한 처사로 재보궐에 출마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거나 이런 모습을 만약에 보이면 네.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면 안 그래도 네. 대구 안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예. 국민의힘이 변화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 역투표하겠다는 사람도 결집하고 있어요. 오. 오히려 민주당이 투표를 해가지고 아. 국민의힘이 처절히 이 지역에서 망해야 국민의힘이 바뀐다. 아. 국민의힘이 안 바뀌는 것은 미우나 고우나 무조건 찍어주기 때문이다. 아. 이걸 바꾸려면은 대구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아. 국민의힘을. 이 분노가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기름을 만약에 지도부가 부어버리면 진짜 민주당에게 변수가 크게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강수영 변호사가 개몽됐습니다. 이 얼마 전만 해도 제가 대구 시민들이 결단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대구는 안 된다라고 안 된다. 했잖아요. 아, 맞아요. 드디어 개몽됐네. 이 변수가 사람. 하나 생긴 거죠. 아. 예. 난 그거 알고 있었어. 한 주 동안 많이 바뀌었네. 예. 예, 대구 여론 뭐 비슷하게 듣고 있는데 예. 대구가 동쪽과 서쪽이 좀 다릅니까 여론이? 그렇죠. 예,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은 대구 동부의 의견이라는 의견이 네. 있던데 맞죠? 수성구를 중심으로. 예, 하는. 예, 예. 네. 그러니까 또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입장이다 저희는. 아. 예, 그러나 어쨌든 예. 많이 변하고 있다. 아하. 그거를 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인다라든지 뭐 과장됐다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미 옛날 얘기고 그럼요. 예민하게 봐야 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서 변호사님. 근데 이게 대구는요. 아직도 이게 미호도 다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진 노래 있잖아요. 미호도 다시 한 번. 남진. 예. 정신 차려 이 친구가 있잖아요. 김수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호도 다시 한 번데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예, 이게 두 개의 노래가 공존하는데 그래도 우리 강소필 대변인의 판단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음.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점점 대구 시민의 선택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합은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많고. 통합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통합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오.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오. 어쨌든 전 대구 시민의 선택.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네. 이제 가산점 10%를 받고 신인이고 네. 다른 분들은 페널티 10%를 받기 때문에 아하.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저는 그 깨어 있는 대구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여기까지. 네, 아유 승부사들 독립자가 14,000명 넘게 예, 들어주셨습니다. 14,000명 넘었습니다. 예, 다 서종욱 변호사님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구독과 제가 좋아요, 욕받이죠, 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승부사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